나는 왜 사는 거지?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삶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 모두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철학과 윤리라는 학문인데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잖아요. 한 100년보다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종교, 철학, 윤리 등 수많은 학문들, 이성과 신앙과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답하려고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답한 사람들을 신앙인, 철학자, 성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연구자로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성인들부터 답을 해왔던 질문들인데요. 그 질문들을 제가 연구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도 주었기에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마케팅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덕윤리, Virtue Ethics라는 것입니다. Virtue Ethics는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그 사람의 성품과 성숙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활동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덕윤리의 역사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좋은 삶은 좋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플라톤, 덕은 영혼을 조화롭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안하게 되고요. 덕윤리는 기독교하고도 조화를 이루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도 덕윤리적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의 뜻에 따라 성숙해지는 인품, 성품에 대해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타이어라는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윤리학자 전달이 돼서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저도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덕윤리에서 말하는 좋은 삶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공동체와 함께 번영하는 삶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개념은 이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자연과도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간다는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모니아, 공동의 번영이라는, 우리 삶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이 개인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이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번영해야 된다라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 인간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좋은 삶이라는 것이 공동체와 함께 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걸 알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덕을 갖춰야 되는 거야? 어떤 것이 좋은 성품인 거야? 라는 좋은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덕윤리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좋은 성품, 절제, 정의, 책임, 용기, 정직, 관대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 정의로운 삶, 책임 있는 성품, 용기 있는 성품, 정직한 성품, 관대한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복함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그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이 당신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성품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 성품이 절제를 가지고 있는가, 정의로운가, 책임, 용기, 정직, 관대함,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품, 습관으로서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형성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겁니까? 맨날 절제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실천하고 용기를 실천하고 정직을 실천하고 관대함을 실천하면은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죠? 라는 거에 대한 지침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는요, 각 상황에 맞게 선택을 내리는 능력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특정한 형태로 용기로 용맹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극단적으로 용기 있거나 극단적으로 관대하거나 극단적으로 절제하거나 극단적으로 정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 상황에 맞게 중용이라는 지혜를 발휘해서 성품을 개발해 나가라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덕윤리는 좋은 성품을 기르고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번영하는 삶을 추구하는 윤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의 철학자로 좋은 삶이란 좋은 성품을 실천함으로써 습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한
고대 철학자죠. 공동체와 함께 번영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겁니다. 좋은 삶을 위해서 덕을 갖춰야 되는데 그 덕이라는 거는 훌륭한 성품을 말하고 절제, 정의, 책임, 용기, 정직 등 좋은 성품을 습관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이 습관은 어떻게 할 거냐? 지혜롭게 해라.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해서 실천해라 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당신의 성품이다. 현대로 이어진 것이 알렉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윤리학자, 철학자인데요. 현대사회의 경영이라든지 막 효율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는 놓쳤죠. 성과는 빠르게 달성을 했는데 정작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연과의 공존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덕윤리를 다시 돌아본 거고요. 맥킨타이어의 핵심 주장은 인간은 공동체에서 성장하는 거다. 좋은 사회라는 거는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좋은 사람들이란 누구냐? 좋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덕은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덕은 공동체에게 모두 이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개인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 모두에게 선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경영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까?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까?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까? 정책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보겠습니다. 경영과 비즈니스에서는 리더십에 있어서, 조직 문화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에 있어서 이익을 효용과 효율성만을,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덕윤리에 적용이 되겠죠. 정책에 있어서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환경과 함께 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덕윤리를 현대의 다양한 분야로 적용했을 때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